자, 이번 모델링 프랙티스는요, HTMLR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Hypertext Markup Language라고 하는 HTML을 조금 배우고요. 우리가 깊게 배우지는 못하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HTML이라는 게, 사용되고,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한 거고, 예, 그런 아주 간단한 개념 같은 거를 배우고요. 또 간단한 태그 같은 경우는 배웁니다. 예. 그래서 속도를 너무 빠르게 안 할게요.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HTML을 모르면 안 되고요. 저희 모델링 할 때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HTML이냐 하면요. 항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웹 스탠다드라는 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때 그 규약이라는 거를 만들어 놨어요. 스탠다드 규약이라는 걸 그중에서 가장 파워풀한 규약은 웹 스탠다드 규약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약이 있어요. 프로토콜 있고 뭐 규약들이 있고 이런 거 있는데 이거를 따르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인류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 나가는데 굉장히 제약 조건이 많기 때문에 거의 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국가하고도 상관없어요. 거의 전 인류가 이쪽으로 가자.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핵심이 HTML 중에 하나예요. 그중에 이제 웹 스탠다드 중에 HTML이 이제 버전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지만 그 스탠다드를 알아서 그것이 우리 지식 모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임플리케이션이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배우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그냥 HTML 프로그램 코드 뭐 배우는 건가? 실제로 너무 많아요, 튜토리얼이. 여기 들어가 보시면 특히 테이블 같은 거 우리 많이 만들 거거든요. HTML로 테이블 만들어 주는 거 많고 HTML 에디터라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손쉽게 에디팅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배우는 게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맨날 아마 "교수님은 무슨 의미를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그냥 외우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HTML은요. 우리가 대부분 그림과 글로 되어 있는 지식을 표현하는 규약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 지식은 그림과 글로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글로 되어 있잖아요, 지식이. 기호, 상징 이런 것이 언어하고 같은데 언어와 뭐 말로 안 되면 그림 좀 그리잖아요. 다이어그램 그리고.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종이에다가 이쁘게 쓰면 됐죠. 그쵸.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글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뭐 읽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가 우리가 인제 몇십 년 전까지는 뭐가 다미넌트 했습니까? 컴퓨터가 생기고 나서 워드 프로세서라는 게 생겼어요. 옛날에 제가 학생일 때만 해도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가지고 전자 타자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뭐 무슨 들고 다니면서 무슨 가방만한 거 들고 다니면서 거기 두두두둑 치는데 그게 인제 물론 타자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워드 프로세서 가기 전에 무슨 전자식 타자기 같은 게 있었어요.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처음에 그거 들고 다닐 때. 대학교 1 학년 때 막 대학 입학했다고 누가 사줬나 봐. 아빠가 사줬나 봐. 그거 가지고 막 앉아 가지고 치고 그러는 것도 봤어요. 예, 뭐 그러고 나서 인제 컴퓨터가 나와서 컴퓨터식 보급되고 누가 요즘 손으로 뭐 합니까? 전부 다 과제도 다 워드 프로세스로 제출하고 하는데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손으로 막 독후감 쓰고 막 그랬다니깐요. 예.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면 그때 뭐가 있었으면 타자기에서 뭐로 넘어갔어요? 뭐로 넘어갔어요? 워드 프로세스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래 한글이라든가 혹은 이제 그 뭐죠? 마이크로소프트 워드가 득세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지식 산업은 글과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글과 그림을 표현한 툴이잖아요. 굉장히 파워풀한 툴입니다. 그것은. 그거 없이 우리 지식을 전승할 수도 없고 지식을 축적할 수도 없어요. 아시겠죠? 요즘 뭐가 갑자기 대세가 된 거예요? 비디오예요. 듣고
보는 게 디지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유튜브가 그렇게 파워풀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아이 뭘 적냐. 떠들어라.' 이쁘게 해 가지고 그냥 뿌잉뿌잉 하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 듣는 게 편하죠. 보는 게 편해요. 뭘 읽어요. 읽으려면 머리 써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들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로 되어 있는 글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글을 표현하는 그거를 회사가 꽉 잡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글을 표현하는 방법을 몇 개 회사가 독식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위험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래 한글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HTML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전 인류가 글로 주로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는 글을 디지털 공간에서 표현하기 위한 만국 공용 규약이에요. 그래서 진짜 평등합니다. HTML로 내가 글을 표현하면 평등해요. 회사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프리고요. 예를 들어서 어디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장을 해 줘요. 어떤 내가 만들어 놓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문서라든가 내가 잔뜩 쌓아 놓잖아요. 그거라든가 혹은 아래 한글은 회사가 망해서 소프트웨어 공급 안 해 주면 끝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끝나요. 그쵸?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요. 그게. 근데 HTML로 되어 있는 것은 뭐라고요? HTML을 읽을 수 있는 서버라든가 그것만 존재를 하면 그것들이 계속 보장이 돼요. 그리고 아무리 업그레이드 돼도 옛날에 써 놨던 글이 보이게끔 하는 backward compatibility라 그래요. 내가 HTML 계속 바뀌지만 옛날에 써 놨던 것을 최대한 보장을 해 주는 그런 약속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인류의 자산입니다. 글을 표현하는. 그래서 21 세기에 '내가 이것까지 알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다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HTML은.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HTML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은 그만큼 큰 힘을 차지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앱이나 웹이나 전부 다 웹 기반입니다. 그 속에서는 HTML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이것과 다른 규약이 섞여져 있지만 자바스크립트 뭐 CSS 뭐 이런 거로 섞여져 있지만 이게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카파 시스템이 지식 모형을 만들려고 했을 때 웹 스탠다드를 따라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래 한글에 최적화해 주세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최적화해 주세요. 뭐 아래 한글에 보이게 해 주세요, 문항을. 그런 요구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혹도 많았었고 그런 푸시도 많았었고 그러니까 워드 프로세스에 최적이 돼야지 내가 뭐 갔다가 뭘 시험도 만들고 할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웹 브라우저에 최적화시킵니까? 근데 그게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이유예요. 만약에 저희가 어떤 특정 회사 그 플랫폼에 했었으면요. 못 살아남았을 거예요. 웹 스탠다드가 그만큼 파워풀하다고요. 저희가 지식이 자산인데 지식 자산이 잘 보호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웹에다가 하는 걸로 저희는 결정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전부 다 HTML 기반이에요. 저희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여러분 이때까지 만드셨던 그림들, 글들 전부 다 HTML 기반이에요. 우리 HTML 태그를 많이 안 써서 그렇지 그냥 태그가 안 써져 있는 HTML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게.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워드에 바로 복붙이 안 되니까 너무 불편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가 지금 대세고 가야 되는 방향인지 잘 아셔서 여러분의 자산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예요. 왜 이걸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가. 여러 가지 태그이 있는데 구조는 이래요. 그 HTML 태그 중에는 헤드 태그, 테이블 태그, 텍스트 포맷, 링크, 뭐 리스트, 이미지, 스크립트, 뭐 폼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배울 거예요. 자, 시작할 때는요. 요 꺽쇠로 시작합니다. 아까 꺽쇠가 뭐예요? 할 때는 그때 not equal이었고 요 꺽쇠로 시작해서 꺽쇠로 끝난 게 start 태그이고요. end 태그는 꺽쇠로 시작하고 역슬래시하고 p 같은 거 붙여주면 end 태그이 돼요. 그래서 요 하나가 element가 됩니다. 요 속에 attribute가 들어가고 attribute value가 들어가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컨텐츠는 이거는 paragraph이라 pp는 paragraph이거든요. 요거는 한 paragraph로 처리해 주세요. 요 안에 들어가는 거는 영어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기계가 알아요. 아, 요 속에 들어가는 거는 영어구나.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 컨텐츠는 paragraph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색깔도 넣고 뭐도 하고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론 HTML 에디터가 있어서 이 자체를 클릭해 가면서 GUI를 가지고 해서 그 뭐 참새 GUI 이런 거 말고 그 Graphical User Interface, 예,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많이 처리를 하지만 그래요. 그런 태그들이 이제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HTML 엘리먼트를 해주는 태그가 HTML부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HTML이에요 라고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헤드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왜 샵샵부터 샵샵한 거 있죠. 그 샵샵 나오면 그림이 시작됐네. 샵샵 하면 이제 그림 끝났구나. 우리는 이제 그 규약을 샵샵샵샵으로 이제 그 그림판이라는 걸 만들어서 쓰는 거고 전체로 보면 이 HTML 코드들이 다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건데 이 정도로만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추려 봤어요. 여기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근데 한번 보시는데 이렇게 진짜 잘 쓰는 걸 했습니다. P paragraph이요. 여기까지가 paragraph이니까 약간 한 paragraph, 두 paragraph 나눌 때는 P를 씁니다. 그렇죠? BR은 single line break라는 건데 엔터 치는 효과랑 똑같아요. 우리가 엔터는 백날 쳐봤자 기계는 모르는데 기계한테는 BR을 쳐줘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HR도 유용해요. 사실은 HR도 되게 유용한데 HR은 뭐 쓰게 되면 Human Resource Management 할 때 HR 말고 HR은 여기 있는 선을 긋는 거예요. 그냥 밑에다가 선을 하나 딱 그어가지고 자기가 그을 수 있는 곳에 이 라인을 하나 걷는 거니까 HR도 사실 많이 씁니다. 제가 할 때 하고 선 긋고 그 밑에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요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써요. 커멘트예요. 표시는 안 되는데 내가 커멘트를 달아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이렇게 해서 이건 HTML 커멘트를 쓰면 됩니다. 뭐 어차피 HTML 기반이니까 요 커멘트 쓰고 자바스크립트 기반 커멘트도 쓰실 수 있고 카파 시스템에서는 몇 개 커멘트 시스템에 중복으로 쓰실 수 있는데 요거 쓰시면 HTML 기반 커멘트입니다. 왜냐면 모형 속에 내가 설명해야 되잖아요. 옆에 동료들한테. 그러면 이 HTML 커멘트 써서 하시면 이게 다 보이지는 않고 그 전달은 다 됩니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B도 많이 해요. 이거를 갖다가 왜냐하면 하다 아닌 것은 할 때 아니네 우리 강조 줄 때 bold로 만들 때 그죠? 이거 많이 씁니다. 그리고 EM도 많이 써요. italicized에서 emphasize 할 때 B 쓰고 EM 쓰면 굵게 하고 italicized에서 강조돼요. 맞는 것을 고르시오,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할 때 우리가 꼭 해줘야 되거든요. 그 규약이기도 해요. 문학 만들 때. 그럴 때 B하고 EM 굉장히 많이 씁니다. 다른 거는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서브스크립트 조금 쓰죠. 왜냐하면 뭐 2 to the 5 뭐 이런 거 서브랑 그 다음에 슈퍼스크립트 쓸 때는 요거를 많이 써요. 수학 같은 거 할 때 위에다가 뭐 2 to the 3, 2 to the 3 뭐 이런 거 할 때 뭐 레이텍스 쓰기 싫으니까 레이텍까지 꺼내서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서브스크립트나 슈퍼스크립트 같은 경우 요런 거 써요. 그래서 유용합니다. B, EM, sub, 그다음에 sup, 예, 유용합니다. 그다음에 있는 거는 인제 하이퍼링크 A라는 건데요. 인제 어떤 다른 문서를 여기다가 하이퍼링크 걸어서 클릭하면 왜 그쪽으로 가는 거 있죠. 예. 그것도 유명하고 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그 다큐멘트를 링크한다고 해서 하이퍼링크랑 거의 비슷하게 저는 사용하는데 링크보다는 그냥 하이퍼링크를 바로 써요. A를 쓰는 거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HTML 자체가 링크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링크를 시키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문서와 저 문서가 링크되는 거라서 A는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뭐 define a list of i랑 할 때 li 써 가지고 하면 왜 그냥 목차 만들 때 li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 하나 점 찍고 나오고 점 찍고 나오고 들여쓰고 뭐 할 때 li가 되게 유명하고요. 유용하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뭐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할 때도 써본 적이 없고 딥 같은 경우도 예, 딥은 많이 써요. 나중에 인제 자바스크립트 처리하거나 그다음에 그림이라든가 이쁘게 만들 때 디비전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인제 스타일을 할 때 디비전 많이 쓰니까 딥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거는 쪼끔 나중에 뭐 안 쓰시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예. 그래요. 테이블 진짜 많이 씁니다. 제가 좋아하고요. 예.
왜냐하면 테이블 우리 전부 다 테이블 게임이었잖아요. ontology도 테이블이지 무슨 아이템도 테이블 짜 가지고 조인시키지 무슨 뭐 어디 식당에 취직한 것 같아. 이 테이블 저 테이블 세팅해 가지고 복붙해 가지고 결국은 다 테이블이에요. 왜냐하면 테이블이 왜 중요한지는 말씀을 드릴 텐데 HTML에 테이블로 표현한 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제가. 테이블을 define을 하는 게 테이블이고요. 그다음에 row를 할 때는 tr을 쓰고 컬럼을 할 때는 row 안에 들어가는 셀이라고 그러는데 컬럼이라고도 할 때는 td를 씁니다. tc가 td를 쓰더라고요. 처음에 tr은 row니까 알겠는데 왜 이건 d지? 난 뭐 tc가 안 되니까 그랬나 보죠. 그 대부분 이제 테이블과 tr과 td row 안에 들어가는 그 셀이라고 여기에는 셀이라고 하는데 컬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row에 들어가는 중간에 가는 td를 define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이제 계속 할 거예요. 테이블은 오늘 하루 종일 할 겁니다. 그래요. HTML 에디터를 하나 잡으십시오. 왜 그러냐면 보이는 건 이거예요. 테이블 여기서 시작해서 잘 보세요. 테이블로 끝났다. 테이블 속에 body가 있는데 자, 테이블 body가 있고 테이블 body가 있는데 한 개 로 안에 두 개 셀이 있고 x, y를 표현했다. 여기 이제 달러는 레이텍 코드고요. 두 번째 로에는 두 개의 셀이 있는데 1과 7이다. 두 번째 로에는 두 개의 셀이 있는데 1과 7이다. 세 번째 로에는 두 개의 셀이 있는데 TD가 있는데 2와 8이다. 2와 8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복붙해서 오른쪽에 하면 왼쪽에는 어떻게 보이는가가 오른쪽에 똑같이 코드로 다 보이는 에디터들, 웹 에디터들이 있어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거를 눈알 빠지게 할 수 있나요? 혹은 여기서 그려가지고 이쪽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건 테이블에다가 파라미터 값 집어넣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기계한테 여기 안에 들어가는 값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이 되는 HTML 온라인 에디터 있으면 몇 개 선정을 하셔서 나한테 북마크 해놓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뭐 프로그램 깔고 그럴 필요 없어요. 웹 베이스로 잘 돼 있으니까 북마크해서 나 테이블 그릴 때는 항상 여기서 할 거야.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여러 개 써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거를 골라가지고 저희 시스템은요. 요렇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요 소스 코드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문항 속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좀 복잡하죠. 왜냐면 이 소스 코드를 다루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이게 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걸 다뤄야 되니까 이거를 지금 에디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이런 이쁜 테이블을 못 만들어내세요. 네. 아래 한글이 좋죠. 근데 아래 한글은 프로그래밍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도 갖다 버려야 돼요. 이거 만들 때는. 그냥 HTML에다가 이제 기본적인 테이블 내가 꾸밀 수 있구나. 하이퍼링크는 꾸밀 수 있구나는 하셔야지 이 게임에서 이기실 수 있습니다. 그냥 텍스트로는 고급 문항을 못 만들어내요. 그냥 글만 쭉 만들어내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테이블이냐? 우리가 테이블을 강조하는 이유는 통계 같은 경우에 테이블을 주고 너 이해했니? 이 테이블에서 빠진 게 뭐니? 이 테이블에서 의미하는 거는 뭐니? 혹은 테이블로 정리가 제대로 된 것은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지식을 테이블로 tabular representation으로 하는 것은 첫 번째 effective communication이고요. 그리고 effective convey information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시스테매틱하게 돼요. 테이블로 정리하게 되면 구조적이게 되면 체계적이게 되고 logical arrangement 논리적으로 구조화시킬 수 있어요. 테이블로 정리를 하게 되면. 그래서 row column이 characteristic of data를 표현해요. 어디가 반복되는 거고 어디가 핵심 요소고 예를 들어서 어디가 확장되는 거냐 이것을 테이블로 representation 합니다. 우리 왜 통계 시간 처음 배울 때 tabular representation of data 이거 배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percentile rank 만들고 뭐 frequency table 전부 다 그거예요. 테이블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보를 extract 하기 위해서. 저희 말도 들어가고 그림도 들어가죠. 그쵸? insert table 하세요. 뭐 표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거 막 워드에서 표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예. 군위넷. 예. 아무튼 이 하이라키컬한 세상에서는 표에
표녀, 표왕 뭐 이런 거 있습니다. 표 정리 잘하면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도표 만드는 거 좋아하면. 아래 한글이 도표 만들기 굉장히 좋은 건데. 아 여기 또 있다. 관계를 표현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온톨로지 모형할 때 엑셀에다가 구글 다큐멘트에다가 테이블 형태를 표현하라고 자꾸 그러죠. 그래 놓고 링크하고 셔플하고 어디랑 어디랑 돼 있고 몇 개가 나와 있는가가 관계에 대한 표현이에요. 온톨로지는 지식의 핵심 요소와 이게 딥이냐 서피스냐 그리고 그 요소들이 무슨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요소들이 다른 요소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관계입니다. 그게 모형화된 거예요.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이 이 관계를 표현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tabular representation은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통계에 항상 통계 뭐 결과 테이블 주고 분석하시오. 뭐 여기서 빠진 것은 뭡니까? 수업 시험 자체가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거의 데이터도 테이블이고 그렇죠. 아 이건 미슐레비 선생님 책에서 나온 건데 여기 미슐레비 선생님 2010년도 책인데 자 여기 보세요. moth랑 butterfly 그러니까 그 저기 뭐냐 나비하고 나방하고의 차이를 글로 적은 거예요. 나비는 이거고 나방은 이거다. 이렇게 이거는 그냥 텍스트로 적은 거고 이거는 이 텍스트에 있는 기스트를 뽑아 가지고 나방하고 버터플라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테이블로 피어처만 정리한 거예요. 이거를 이 여기서 일로 오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피어처 익스트랙션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 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기계가 하기가 그냥 일반 텍스트 주고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사실은 이 작업을 사람이 해서 이런 식으로 테이블로 정리를 하게 되면 첫 번째 It is easier to acquire structure information이라고 그러셨어요. 이 페이퍼에서. 구조적인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반복되는 거고 뭐가 핵심적으로 달라지는지 이렇게 해야지 파악이 되지. 이거를 주고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moth랑 butterfly를 분석하시오 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똑똑한 친구들은 뭘 합니까? 이걸 딱 주면 오른쪽에다가 테이블 딱딱 그려 가지고 분석을 해 놔요. 문장의 구조를 분석해서 물어볼 게 뭔지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읽기 평가도 여기서 이런 걸 주고 나서 이렇게 만드는 능력을 물어보는 읽기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구조를 파악해내는가라는 거야. 차이점과 여기서 뭐가 바뀌고 뭐를 컨트라스트 하는가를 파악해내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 훈련이 된 친구들 있죠. 이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Feature Extraction이라고 그래요. 테이블로 딱 정리해내는 거예요. 뭘 물어봤는데 뭐스가 뭡니까? 뭐 두 개의 세 이렇게 어떻게 외워요, 이걸 전부 다를. 못 외우죠. 이렇게 정리돼야지 쉽게 이해가 되니까 쉽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구조가 구조적인 인포메이션이 쉽게 획득이 되니까 쉽게 이해가 되고 저장이 된다고요. 이렇게 만들 때까지 가야지. 그리고 missing element 이게 뭐가 빠져 있으면 빨리 보여요. 아 얘는 이걸 이야기 안 했구나 했구나. 그쵸? 이렇게 매트릭스 오가니제이션을 해야지 빠진 게 보이고 반복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끼리 확실하게 validation 하고 온톨로지를 만들어서 이게 뭔지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요거를 가지고 manipulation 한다 그랬죠.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지 symbolic manipulation이 된다고요. 이런 거를 가지고 주고 나서 자 바꿔보세요 하면 돼요 안 돼요? 뭘 바꿔 여기다가? 어떻게 바꿔? 여기 뭐 2를 바꿀까 3를 바꿀까 이걸 계속 쳐다보고 지문이 바뀌네 안 바뀌네 그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지문을 주면 구조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구조가 뭔지를 가지고 요렇게 해야지 이제 지문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서 이야기합니다. "아 문장은 안 될 것 같은데." 그 네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이야기해요. 문장도 됩니다. 다 돼요. 뭐만 하면 구조를 뽑을 수 있으면. 아시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시험에서 다룰 수 있는 구조를 뽑아서 정리를 하면 symbolic manipulation ready. 왜? 기계적으로 테이블로 딱 만들었잖아요. 조인 해가 가지고 피어처로 만들어서 섞어 가지고 문항을 물어보면 되죠. 이제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digital tabular representation이라고 그러고 혹은 내가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 ontology 모형이라 그런다고. 여기까지 다 딱 와서 인제 준비가 다 된 것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쵸. 이러면 인제 moth, butterfly가 있으면 다른 동물이 오면 오른쪽으로 확장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해당 동물에 대해서 다양한 피어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밑으로 확장시키면 되겠죠. 보이는 거예요. 아 어떤 피어처를 잡고 어떤 동물을 하면 어떤 식으로 내가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구조가 보이죠. 이렇게 되어야지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되어야지 아토믹 레벨로 정리가 되어야지 변형이 된다니까. 이거를 들여다보고 앉아 가지고 "이거는 돼요."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돼요. 물어보는 게 이거냐고. 그러면 변형합시다. 내가 여기 빠진 것 moth의 wing에 대해서 "이것은 맞는 것인가?" 물어보면 되잖아. 이제는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 여기서 문항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구나.' "이것을 가진 동물은 무엇입니까? 이런 특성을 가진 동물은 무엇입니까?" 물어볼 수 있죠. 동물을 많이 넣어 놓고. 그래요 안 그래요?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동물의 안테나는 어떤 것입니까? 돼요. feather, long 이런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 동물의 안테나의 특성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되죠. 왜 안 돼요? 지문 주고 나서. 지문을 구조화시키는 겁니다. 수나 그림 되는 거 봤죠? 문장도 됩니다. 의미를 파악해서 구조화시키면. 그건 그러고 다시 HTML로 돌아와서 여기가 그 테이블 같은 걸 주고 인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식이라는 게 이 테이블을 주고 패턴을 파악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슬로프라는 패턴을. 3 월 6구 바치고 15, 23, 27일 바뀌는데. 그쵸? 여기서는 1 증가했고 여기서는 2 증가했는데 그걸 가지고 여기는 3을 증가했는데 슬로프라는 걸 찾아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구조는 바꾸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인제 만들기 쉽죠. 슬로프를 찾고 하는 건데 여기 들어가는 테이블을 안 치는 게 이제 이슈가 된 거예요. 테이블을 안 하면 사람들은 이 데이터를 쭉 나열해야 되잖아요. 테이블로 딱 보여주고 혹은 여기서 빠진 데이터는 뭐냐, 빠진 데이터는 뭐냐 이런 문항을 많이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전체 테이블을 주고 하는데 여기에 값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좋은 건데 이거는 커야 됩니다. 얘는 2 보다 커야 됩니다. 4 번은 3 보다는 커야 됩니다. 5 번은 0이 아니어야 하고 그리고예요. 칸마는 and예요 항상. 그리고 1이 아니어야 합니다. 1과 0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런 거는 요런 식으로 컨디션으로 정해 주시면 됩니다. 셔플엑스는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서 답이 빠진 것을 이 중에서 골라 가지고 enumeration 해 가지고 distract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거는 뭐 수학이니까 별로 이렇게 뭐 특별하게 지금은 인제 쟁점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을 할 때는 이게 뭐 이게 왜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지금 테이블 만드는 이슈를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첫 번째 테이블에 첫 번째 컬럼에 요 값들이 들어가요. 1, 2, 3, 4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컬럼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5와 1과 6을 곱한 거에다가 5를 더한 거. 5가 슬로프잖아요. 인터셉이잖아요. 인터셉에다가 그다음에 슬로프에다가 x 값을 더한 게 y 값이 되겠죠. 고런 식으로 해서 eval은 뭐냐면 이거를 계산을 해 버린 거예요. 요 안에 있는 걸 계산한 값을 리턴하게 되는 거예요. 시스템 펑션인데 evaluation을 해 버립니다. 그래 놓고 여기는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요. 아 이렇게 하면 1, 2, 3, 4가 바뀌고 여기 들어가는 y 값이 다 바뀌는 거야. 거기에 따라서. 그쵸? 다 계산을 한 거니까. 슬로프와 인터셉과 슬로프를 곱해 준 거니까 리니어 펑션이니까 1, 2, 3, 4가 어느 정도 바뀐 거예요. 그래 가지고 보드를 안 치는데 그냥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읽히냐고 머리가 터지지. 그쵸? 절대 여기서 이렇게 작업하실 수가 없고 보이기는 요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걸 하려면 요렇게 보이죠. 요거는 이제 소스 코드로 보이고 이렇게 하면 어디서 한다고요? 여기서 한다고. 이쪽에다가 그려 가지고 결국은 셀 안에다가 이 값을 넣기만 하면 되는 건데 x, y 1, 2, 3, 4, 7, 8, 9, 10 혹은 아까 했던 eval 했던 그 값을 여기다 배치하는 거잖아요. 요렇게 해 가지고 다 만들면 됩니다. 항상 에디터를 써서 하시고 여기서 이거를 하시면 굉장히 고통스럽죠. 이거 어떻게 해요? 그쵸? 불가능하니까 간단한 테이블은 에디터 만들어서 여기를 복붙해 가지고 copy and paste 해 가지고
아까 이 시스템에다가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넣어놓고 돌려보면 요렇게 나오는지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쵸. 그래요. 여기는 7, 8, 90 써도 되고 evaluation을 해도 써도 되고 7, 8, 90을 쓰면 변수를 잡아먹어야 되고 여기 그냥 evaluation 하면 7, 8, 90을 안 써도 되니까 저는 요즘에는 이 7, 8, 90을 안 쓰고 evaluation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단한 계산은 그냥 evaluation을 해버리세요. 변수 잡아먹지 말고. 네. 그래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나옵니다. 테이블 나오고 거기에 x, y 값 italicize 돼 있고 이 값 바뀌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슬로프에 따라 가지고 요 값이 어떻게 바뀌냐.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빼요. 여기다 물음표 쳐놓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은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을 괴롭힐 때 두 개 주고 맞는 거 두 개를 고르시오. 문항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거 테이블 하나 가지고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여기서 뺀 거 물어보고 더한 거 물어보고 이러면요. 괴롭히기 정말 좋아요. 학생들 괴롭히기. 그래서 충분히 워크शी트 만들어서 variation에서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배웠던 거를 빨리 테스트하는 거 있죠. 내가 배웠던 거를 빨리 그 문항의 형태로 복습하는 거는 학습에 굉장히 좋다고 이미 페이퍼가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걸 테스팅 이펙트라 그래요.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테스팅 이펙트. 배우고 나서 똑같은 걸 그냥 한번 더 듣는 것보다 내가 문항의 형태로 연습을 해서 복습을 하는 게 과학적으로 굉장히 도움된다고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테스팅 이펙트라 그래요. 그래서 연습 문제를 빨리 나눠줘야 돼요. 치고 나서 그날 하고 나서 바로 연습을 시켜서 확인을 하게끔 하는 거는 좋습니다. 아이들한테 뭐 드릴 연습을 시킨다 나쁘다는 거 아니 이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알아야는. 왜 문제를 계속 반복시키냐는데 아니 기본적인 반복이 돼야지 머릿속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확장되는 거지. 개념이 안 들어갔는데 개념 잡을 때는요 반복입니다. 그럼 뭐 딴 게 뭐 있어. 근데 우리가 똑같은 걸 해요? 아니에요. 변형을 시키자는 거예요. 충분히 변형을 시켜서 일반화를 시켜내는 반복을 하는 거예요. 1 더하기 2만 계속 하는 게 아니잖아. 충분히 이렇게 뭐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하는 일반화를 충분히 한 더하기를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학습이라 그거 없앨 수 없어요. 그게 무슨 신도 아니고 어떻게 한 방 보고 다 하나. 예를 들어서. 충분한 연습은 필요합니다. 학습에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제 연습을 한번 해 봅시다. 자 여기서는요. 제가 봤는데 어디까지 이 HTML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여기가 뭐냐면 요거는 맨 위에 셀 있죠. 요걸 싹 합치는 거예요. 그거를 th 뭐 collapse pen 뭐 이래 가지고 뭐지? th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합쳐져요. 그 셀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원래는 3 개의 1, 2, 3, 4, 5 columns가 있어야 되잖아요, td가. 그 위를 합칠 때는 head 써 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거 합칠 수가 있구나. 괜찮아요.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테크닉입니다. 제가 할 때마다 이거 찾거든요. 그냥 다 만들어 놓고 합치는 거 요거 쓰면 되니까 하나 연습을 하셔서 요 똑같이 보이게끔 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이게끔 앉혀 보세요. 그럼 여기다가 도대체 뭐가 들어가야지 요게 요렇게 보일까? 요렇게 보이는 거를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 숙제고 요거 빨간 거 있죠? 빨간 걸 뭐 바꿔 가지고 요렇게 보이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든가 뭐 알아서 하세요. 그다음에 테크닉이요. 굉장히 조금 제가 볼 땐 고급이었는데 테이블 셀 안에 테이블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두 번씩 씁니다. 자주 안 써요. 이게 거의 궁극의 경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테이블 셀 안에 테이블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테이블 안에 테이블 들어가는 건데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더 이상 복잡한 거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테이블 안에도 테이블이 들어갈 수 있구나. 그러면 테이블을 큰 거를 만들고 나서 고 안에 들어가는 테이블을 따로 만들어서 고 속에다가 TD니까 셀이잖아요. 고 셀에다가 복붙하게 되면 테이블 안에 테이블이 들어가는구나. 개념적으로만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뭐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테이블 안에 이제는 그림을 두 개를 집어넣는 과정이에요. 그림 집어넣고 그다음에 하이퍼링크 걸어서 클릭하게 되면 이 사이트로 가는 건데 사이트 주소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parameterize 해 가지고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한국 국가 사이트로 가고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미국 국가 사이트로 가고 하는 그림 안 치고 하는 건데요. 제가 몇 개를 합시다. 변수는 이렇게 다 잡아 놨는데 자, 테이블이 있죠. 큰 테이블이 있고
첫 번째 로우에는 뭐예요? 코리아와 그다음에 여기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인가 1.2가 들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 셀에는 국기인데 두 번째 로우에는 두 개의 셀이 있어요. 두 번째 로우에는 자, 여기는 이미지 소스라고 그래요. 이미지를 하던 하이퍼 태그를 써서 소스를 여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국기가 있는 소스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미지 소스가 parameterize 되고 180 by 100짜리 그림이 앉혀지는 거예요. 요 셀 안에. 이미지라는 하이퍼텍스트입니다. 거의 이거밖에 몇 개 없어요. 요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는 이름은 뭐예요? Click here to visit은 뭐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글을 가지고 나서 바꾸면 되는 거죠. Click here to. 그렇죠? 이렇게 해서 tr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로우에는 어때요? 두 번째 로우에 첫 번째 td는 뭐예요? 그 다음에 click here to visit site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지 모르겠다. 아무튼 요거랑 똑같은 거겠죠. 그죠? 여기는 이미지는 여기는 뭐죠? 이미지가 미국 국기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한국 국기 들어갔으니까 미국 국기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는 뭐예요? 클릭 히어가 한국 사이트로 클릭 히어니까 미국 사이트로 클릭 히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여기 있다. 여기는 A를 썼어요. 하이퍼링크를 해서 클릭 히어에서 클릭 되려면요. A라는 걸 쓰고 A 하이퍼링크 주소를 하게 되면요. 거기 클릭하면 가는 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클릭하면 가는 게 나와요. 그 그림이 있는 곳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뭡니까? 그 주소에 있는 그림을 가져오는 곳이고 A 하이퍼링크 주소하면 어떻게 해요? 클릭하면 그 그림이 있는 곳으로 간다고요. 아시겠죠? 딱 두 개예요. 거기에 있는 그림을 가져오세요. 이미지면. 혹은 그 그림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혹은 사이트로 가세요. 그게 이제 하이퍼링크예요. 이미지 source A 하이퍼링크 이것만 하면 HTML 거의 끝났어요. 테이블하고 뭐 줄바꾸기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테이블 속에서 뭐 셀 찾아가지고 값 집어넣고 이미지 넣고 하이퍼링크 걸고 그럼 거의 없습니다. 99% 이상 여러분들 배울 거 없어요. 이것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다른 거를 뭐 할 일이 없더라고요. 테이블이 좀 귀찮죠. 테이블을 굉장히 저는 많이 쓰니까. 자, 이거는요, 조금 다른 건데, 조금 어드밴스드인 건데, 국기를 좀 돌리고 싶은 거예요. 로테이션 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가, 아니고, 사투리가 나오지? 또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네. 이거는 뭐냐면요, 아까는 하이퍼링크를 썼잖아요. 이미지 이런 걸 썼는데, 여기 IM이라고 하는, 샵샵샵샵 안에 IM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는 그 언어를 쓴 거예요. 그거는 insert image from URL이라고 그래서 insert image. 그래서 insert image URL 치고 XYWH 하면 어느 크기로 내가 여기다가 웹에 있는 이미지를 갖고 와서 앉혀주세요가 IM이라는 그 펑션입니다. 그래서 하이퍼링크가 아니라 내 그림판 위에 남의 그림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IM을 써가지고 내가 주소만 하면 가져오는데 자, 저작권 이슈가 걸려요. 이게 왜 좋으냐면요. 카파는요. 여러분이 프로그래머로 짠 그림이잖아요. 전부 다 여러분 겁니다. 근데 남의 그림을 갖다가 쓰는 순간 그 저작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내가 그린 그림은 여기 무조건 내가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을 빌려서 썼지만 내가 그린 거기 때문에 저작권이 여러분한테 전부 다 갑니다. 20만 원, 30만 원 그림이라도 다 여러분한테 있지만 여기서 남의 거 갖다 쓰지 마세요. 혹은 내가 그 프리라는 개런티 되는 이미지죠. 그것만 쓰든지 아니면 내 서버에 저장해 놓고 갖다 쓰세요. 이거 남의 거 썼다가 하이퍼링크 깨지면 문항 그냥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문항 쓸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내 서버에 올려가지고 쓰시든지 아니면 뭐 진짜로 이거는 안 없어지는 게 개런티 될 때만 써요. 문항 값이 더 비싸다니까 그림 값보다. 진짜요. 여러분의 그린 지식 값이 더 비싸요. 그 그림 가지고 목숨 걸지 마시고 저작권 확실히 챙기시고 자 하나 더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요 이미지뿐만이 아니라요 TFRTP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어디를 기점을 해서 이 기점을 해서 90도 돌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그림이 돌아가 있잖아요. 세워져 있잖아요. 그림판 위에 그림을 가지고 이제 돌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내 그림을 갖고 와서 돌리고 돌리는 각도도 다 조절할 수 있어요, 내가 가져오면. 근데 하이퍼링크 이렇게 가져오면요. 돌릴 수는 없어요. 그냥 그 그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IM을 쓰면 뭐라고요? 색깔도 입히고 색깔도 바꾸고 돌리고를 다 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 있는 그림이건 하면. 내가 내 그림판 위에서 매니플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짜 가지고.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IM 쓰는 것과 그냥 하이퍼링크 쓰는 거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하시고 TF-CL은 돌리는 거를 그만둬라. 이거를 안 지우면 텍스트도 다 돌아가요. 뒤에 나오는 것들 전부 다 세로로 다 돌아요. 그러니까 트랜스폼 시키고 90 도로 돌리고 이제 그만 돌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제대로 나옵니다. 재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판은 다 배웠으니까 샵샵하고 하는 건 다 배웠으니까 HTML하고 그림판하고 합쳐지면서 굉장히 파워풀해지기 시작합니다. 웹 스탠다드라는 거 잘 이해를 하시고 테이블이 왜 중요한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HTML 굉장히 유용하고 디폴트라는 거 이해를 하시고요. 나중에는 뭐 자바스크립트나 CSS나 뭐 이런 것도 조금씩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종이로 수천 년간 우리가 다뤄왔잖아요, 지식을. 그쵸? 물어보고 외우게 하고 적어 놓고 읽어라, 배워라. 그것을 디지털 공간으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아날로그 지식의 표상들을 디지털 지식의 표상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뭐예요? 일반화시켜서 변형까지 되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스캔해 가지고 올리는 거 아니고 스캔해서 뭐 PDF 올리는 게 아니고 변형까지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뭘로 한다고요, 저희는? 즉 아이템 모형을 디지털라이징 하면서 컴퓨터라이즈드 아이템 모델링 혹은 지식 모형을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여기에 있던 엄청난 아날로그 지식을 디지털 공간 속의 지식으로 변형시켜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오브 knowledge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웜홀이라 그래요. 야, 다 빨려 들어가 이제. 이거 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죠. 바깥에 만들어 놨던 게 전부 다 아날로그 지식의 표상들이 디지털의 지식의 표상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규약을 지키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질서 있게 안 넘어가니까. 그래서 웹 스탠다드를 통해서 갑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그냥 HTML 배우는 게 아니에요. 웹 스탠다드를 배우고 왜 배운다고요? 디지털 전환을 하기를 위해서 배워요. 무슨 디지털 전환이에요? 사실은 지식의 디지털 전환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디지털 지식, 디지털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문항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문항 속에 담겨 있는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것을 싹 바꿔가지고 전산화시키는 그 작업을 저희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